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란을 떠나겠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한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요. 위험한 곳에 미군을 45,000명이나 보내놨는데 말이죠.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오늘이 2026년 4월 2일입니다. 바로 오늘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계시죠?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땅은 어디일까요? 중동입니다. 이란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공습으로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 관리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수뇌부를 없애면 이란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면서 체제를 유지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며 전 세계를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세계로 나가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이 불과 39km입니다. 그런데 이 물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흐릅니다. 이란이 이 길을 막자 국제 유가가 요동쳤습니다. 전쟁 전 배럴당 68달러였던 두바이 유가 한 달 만에 12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87%가 오른 겁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은 1988년 원유 선물 시장이 생긴 이후 단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전쟁이 계속될 경우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석유회사 셰브론의 CEO는 실제 원유 공급 상황은 선물 시장 가격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빡빡하다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부통령은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유가가 최저 150달러로 치솟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그중 9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게 막히면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전문가들은 약 68일이라고 말합니다. 2달 남짓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2주에서 3주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안전이 확보되면 철군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어쨌든 이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언뜻 들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유가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브렌트 유가 118달러에서 100달러대로 내려왔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종전 조건이 15개 항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라늄 농축 및 비축 완전 금지, 농축 우라늄 반출, 미사일 능력 제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이 이 조건을 수용해야 전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5개 조건을 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침략 행위 중단, 배상, 이란의 영내 영향력 인정,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사실상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선박 통행을 여전히 막고 있고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을 이란 측이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국제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여론이 나빠 동맹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어렵다고요. 실제로 영국, 프랑스 등 31개국이 파병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빠져나오는 이른바 셀프 종전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어도 떠나겠다는 뜻을 직접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을 정확히 들어보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요. 위험한 곳에 주한미군을 4만 5천 명이나 보내놨는데 말이죠. 라고요.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 8천 명입니다. 트럼프가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는 미국이 한국의 구축함이나 호위함 1에서 2척 파견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 여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갤럽 조사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55%, 찬성 30%입니다. 국민 과반수가 반대합니다. 이쪽에서 미국이 당기고 저쪽에서 이란이 잡아당기는 상황입니다. 주한이란 대사는 한국에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합의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한국은 비적 대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선박 통행을 협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한국 선박이 26척, 선원이 178명입니다. 이들의 안전이 지금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방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우리나라는 68일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OECD는 이번 사태로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이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하락폭은 주요국 중 가장 큰 수치입니다. 물가는 1.8%에서 2.7%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장이 멈추고 우리 밥상이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적인 취약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의 무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윤영관 이사장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원자력 협정 개정, 관세카드 등을 한데 묶어 종합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파병 문제가 단순히 군함 한 척을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안보와 직결됩니다. 북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흔들리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전쟁 개입의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문가들이 킬박스, 즉 죽음의 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란의 기뢰, 드론, 단거리 미사일이 가장 좁은 39km 수로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 국제법적 정당성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한국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이란과의 외교관계, 나아가 중동 국가 전체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절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인근으로 제한적으로 확대하되 직접 전투가 아닌 한국 선박 호위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동맹에 호응하면서도
전쟁 개입은 최소화하는 관리형 대응입니다. 동시에 이란과 외교 채널을 유지해 한국 선박 178명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파병의 본질은 참전 여부가 아니라 참전 방식이라고요.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어떤 조건으로 파견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헌법 제60조는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논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도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언제든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전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취약성을 또 30년 동안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이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비축 이후 확충, 에너지 효율화. 이것들이 멀고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과제들이 우리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동시에 K방산이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UAE에서 천궁이가 96%의 요격 명중률을 기록했고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자체 방위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남이 지켜주겠지 하고 기대지 않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공급해주겠지 하고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 역량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란 사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편을 들기 어려운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안보의 핵심 동맹입니다. 동시에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우리 에너지와 경제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교한 외교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한쪽만 바라보는 외교는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립만 외치는 외교도 순진합니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외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 도움이 안 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협상에 강경한 자세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26척, 선원 178명이 해협에 묶여 있습니다. 유가는 전쟁 이후 최고 87% 이상 올랐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유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물가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복잡한 상황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국익을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에너지 취약성을 이번 기회에 직시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30년을 외면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동맹은 지키되 전쟁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교는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는 실용적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국익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훨씬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도 대한민국은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이 방송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발고하고 기품 있으며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밝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